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충현 과장이 준비한 내용들 오늘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제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다시 좀 돌아섰어. 안도감을 갖기에는 좀 금물이다. 이런 얘기로 좀 비춰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제 장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짚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어제 시장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수요일장 굉장히 좀 급락을 뒤로 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한 2,400억 이상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좀 사들이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좀 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판 한 1시간 정도를 못 남기고요. 기관에서 다시 또 매물이 또 나오면서 한 1,800억 이상의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막판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의 플러스 3포인트면 거의 보합권까지 밀렸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일장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또 한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글로벌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조정 장세는 지속돼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 기관 동반 쌍끌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요. 중요 지지선인 저번에 말씀드린 695포인트 선을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섹터 중에는 화장품 섹터하고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굉장히 좀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유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지만 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의 흐름을 좀 주요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요새 매수하는 모습을 보면 공격적으로 좀 올려사기보다는 아래쪽에서 기관 매물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자체도 기관이 좀 추가적으로 매물을 더 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코스피 어제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팔았고 외국인들은 2천억 원 넘게 샀습니다. 그렇죠. 딱 그야말로 정말 매물 방어의 측면에서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좀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럼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올려사지 않는다는 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그리스의 좀 그리스의 좀 돌발 이슈도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금리 인하 기조가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일단은 물량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받아놓고 이슈가 나올 때 좀 위로 올려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사실 한 달 전에는 우리 증시가 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중국에 치이고 일본의 환율에 치이고 또 미국에 또 쫓아가는 모습 또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 모습 이렇게 좀 사방이 좀 다 막혀 있지 않나 좀 이런 좀 답답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앞으로의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 시장 좀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정 장세가 조금 어느 정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과 기간이 길지는 않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월 초에 일단 그리스의 국채 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또 지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계속되겠다. 그리고 정부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중국인 직접 투자가 이제는 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자금이 이제 기관을 통해서만 좀 한국으로 유입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중국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연간 한 1조 이상의 또 추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계속해서 예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한국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는 좀 안전하고 그리고 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쪽이 몰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렉시트가 이루어지더라도 일단은 세계 경제가 그동안 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벌써 준비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벤트 거리가 되겠지 뭐 추세적인 하락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돌발 이슈로 추가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초에 그렸던 장기적인 좀 상승의 그림은 아직까지 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에서 좀 개별주의 상승폭이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장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개인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장세가 좀 연출이 될 것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포인트 초반대를 박스권의 어떤 하단 쪽으로 좀 지지를 하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좀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저번에도 가져주시겠어요? 말씀드렸는데 2,10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포인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0포인트가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5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사이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50에서 2100 그 사이에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종목군을 좀 우리가 좀 압축을 해본다면은 좀 어느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서 좀 종목군들 좀 추려 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대응부터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격적인 매수는 아직은 좀 자제할 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차례 좀 돌발적인 이벤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종목군으로는 중소형주 대응이 좀 주요할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화장품 쪽 그런 쪽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좀 가져 나온 최선호주 같은 경우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라는 펀드입니다. 주식 종목은 아니고요. 네.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뭐 증시 상장돼 있는 펀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9호선에도 투자를 했다가 요 근래 좀 팔았던 모습도 있었고요. 뭐 아니면은 부산에 있는 굉장히 알짜 항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펀드입니다. 배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요새 뭐 금리가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 맥커리의 배당 같은 경우는 5% 이상, 뭐 많을 때는 한 7, 8%까지도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는가. 더군다나 뭐 배당이 늘어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또한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5%로 맞추는 정도까지는 또 이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비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금의 효과도 굉장히 누릴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좀 소극적으로 이런 쪽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맥커리 인프라를 가지고 나왔고요. 좀 공부를 더 해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눈치 보기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서의 대안점을 찾게 된다면 어떤 배당주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맥커리 인프라, 이 펀드 쪽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흐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식의 흐름 자체는 재미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굉장히 좀 급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배당 시기가 되면 또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좀 좋은 투자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종목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갖고 이제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요즘 같이 좀 변동세가 심한 이런 장에서는 한번 펀드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좀 뭐 안정감도 갖고 있고 금리도 갖고 있고 배당적인 매력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좀 아무래도 좀 펀드에 넣는다는 거는 좀 머리가 좀 덜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을 또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